국내 탈북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경제난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사는 탈북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알려주는 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회학교 운영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보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여건에도 성실하게 내일을 꿈꾸는 탈북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최근 남북하나재단에서 개최한 탈북민 정착 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상을 탄 김은별 씨는 각종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받는 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은별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째, 지금은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에 5년차 베테랑 간호사로 맡은 일을 능숙히 해냅니다. 동료뿐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을 전전하다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됐고 하루 20시간을 일과 공부에 매진해 간호사가 됐습니다. 은별 씨는 남북하나재단 1:1 멘토링에도 참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남북하나재단에서 선배 멘토링 대학 입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저처럼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지 또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뭐 이런 것도 몰라서 되게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탈북 연예인으로 알려진 정민우 씨는 정대표로 불립니다. 청소업체인 청소대장의 대표로 직원들과 전국을 다니며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걸레와 빗자루 하나로 시작한 청소업체가 지금은 가맹점 문의도 받을 만큼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을 창업해 여러 차례 부도와 사기를 당하며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도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습니다. 세상에. 최종대 처음 청소대 가서도 진짜 아침에 가면은 전문 친구들이 가방 메고 갈 때 청소 조끼 입고 청소하는 게 좀 창피하긴 했고요. 다 쳐다봤고 이랬는데 뭐든 열심히만 하면은 다 원래 하나님 알아주시고 누가 보건 말건 그냥 어떤 일에서 전문가가 된다면은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땅에서 한국을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는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신천지가 올해 들어 총력 포교를 선포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숨어있는 신천지 교회를 알려주는 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통교회 모습으로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신천지 위치 알림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국 724개 신천지 복음방가 센터, 위장교회와 카페를 총망라해 보여줍니다. 위치 접근 기능을 허용해 앱을 실행하면 나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20개 신천지 교회 목록이 나옵니다. 위장교회 개수와 분포도를 알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지도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축소하면 지역별 정보를 포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이 있어 궁금한 지역이나 장소가 있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앱은 신천지 전문 상담기관인 구리 2단 상담소가 구축한 위장교회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용자가 해당 지도에 없는 신천지 교회를 발견하면 화면 맨 위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직접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교회학교 아동부의 부흥을 위해 j-DNA 시스템을 개발하고 출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j-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뜻하는 명칭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도, 양육, 방송 등 전문 교사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날 예배를 시작으로 j-DNA가 전국 교회로 확대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표회장 최승일 감독은 한국교회의 미래인 어린아이들 속에 반드시 예수의 DNA가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모인 JDNA 구축교회 교사들은 전도와 양육이라는 주님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진정한 부흥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선 겨울 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만 14,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겨울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약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겨울 독감이 훨씬 치명적인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독감 시즌에 최소 2,60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략 1만 4천 명으로 추정되며 약 25만 명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말부터 다시 2차 확산기에 접어들었다며 독감 감염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조사보다 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에 여론이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통해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한 아베 총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는 84.5%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거나 신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니키 모건 문화부 장관과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소셜미디어 업체는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이 발생하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탈리아가 최악의 인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총 인구가 6,03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6천 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1918년 이래 가장 낮은 겁니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줄곧 인구가 늘어 2015년 6,08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했지만 이후 5년 연속으로 인구 절벽 현상에 부딪혔습니다. 이탈리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러한 인구 위기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소와 농업농촌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며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미국산 가금류와 가금류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것으로 중국은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따라 농산물 등 2천억 달러가량 미국 상품을 2년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5년 1월 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에 대응해 미국의 모든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학교 대부분이 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각종 체험 행사 등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른바 집콕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마련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내용도 알차 인기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취소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진행하는 겨울 캠프도 줄줄이 미뤄지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통산 50골을 돌파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 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추가 시간 역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연속골 행진을 FA컵 포함 5경기째 이어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본회의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입법 논의와 함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경제 위축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둔 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획정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4일에 있을 정치 외교부터 25일 경제, 26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여객 감소로 저비용 항공사인 LCC 업계 1위 제주항공마저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항공사 운영 자금을 긴급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LCC에는 최대 3천억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와 과징금 등의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라선교회 로고스 성경사역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를 위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0년째 매달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본문 말씀과 상징,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라선교회 송일현 목사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며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돼야 교회도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 UBF 신동선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16일 포스텍, 한동대, 설린대 등 대구 경북 22개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생 28명에게 총 3,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손병열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의 불법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한 공명선거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감시단은 지정되거나 출석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내달 3일부터 총선 당일인 4월 15일까지입니다. 한신대학교와 영생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30대 이사장으로 광주성광교회 박상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목사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민주통일평화포럼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한신대와 영생고 발전에 힘쓰고 기장총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상생하는 한신학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